자, 그리고 배수로 설치할 때 중요한 사항이 있죠. 그죠? 배수로 설치할 때 중요한 사항.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 배수로는 배면 석축의 한 면 또는 기단의 한 면을 가급적이면 배수로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배수로를 사용하게 되면 우수가 유입되면서 건물, 연약 지반이 형성돼서 건물의 변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배면의 석축과 건물 사이 공간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석축이 있는데 지금 이 상부의 경사도를 봤을 때 이 석축을 뒤로 밀어서 다시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 이 배수로 하부에 이 상부에 있는 물을 이렇게 여기만으로 처리하기 힘드니까 이 하부에 암거 형식으로 또 유공간 같은 거를 현대적인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런 지점 고려할 수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 지금 여기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뭔가 터파르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 상부에 석축 상부에 1차 배수로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설계상에서 현장에 들어가 보면요, 잘 설치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자, 여기 배수로가 없으면 여기 있는 표토들이 전부 다 여기 내려와서 이쪽에서 배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범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럼 건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니까 배면 석축 상부에는 반드시 1차 배수로가 확보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배수로 구성할 때 중요한 요소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거는 사찰뿐만 아니라 살림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림집은 이 석축 상부의 외곽으로 보통 이렇게 담장이 둘러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와펜 담장이 많이 설치되죠. 그죠? 둘러져 있는데 이 담장이 지금 보면 깨끗하죠. 새로 설치한 겁니다. 근데 무너졌다. 설치하고 무너졌다. 설치합니다. 왜 그러냐면 배면의 경사지에서 계속 우수가 오니까 담장 하부로 우수 유입되니까 담장 하부가 치마가 발생하면서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담장을 보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담장 외척으로 배수로를 설치해서 배수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처음부터 이런 게 설계에 포함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설계도서 받고 설계도서대로 그냥 단순하게 시공하면 다가 아니죠. 현장 대리인으로서 현장 가봤을 때 얘가 왜 무너지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러한 사항들이 설계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현장 대리인이 갖고 있는 그런 암묵적인 요소로 이런 배수로를 확보하는 방안들을 그 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그죠? 공사 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외척에 이렇게 배수로를 설치를 하는 방안들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배수로를 설치하면 더 좋겠지만 예산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 외척이니까 이렇게 기성품으로 유형 채권과 같은 이런 기성품으로 가끔씩 배수로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 배수로는 1차적으로 이렇게 설치해놨다가 나중에 상황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연석 배수로를 바꿔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배수로를 설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자, 우리가 궁궐 같은 데 가보면요. 궁궐에는 건물들이, 정곽들이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전 영역, 뭐 편전 영역, 침전 영역, 그리고 부속재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근데 궁궐을 답사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수로를 거의 볼 수 없죠. 그리고 가끔씩 이런 구조물을 봅니다. 이게 뭡니까? 집수정이라는 거죠. 그죠? 집수정. 웅덩이 같은 겁니다. 배수대다가 그 배수로의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중간중간의 웅덩이, 이런 거를 이제 집수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이런 것들만 보여집니다. 배수로는 보여지지 않고. 배수는 어떻게 설치되어 있냐? 전부 다 지면 밑에, 지열 밑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죠. 배수로가. 그래서 하부에 배수로 구성 방식은 동일합니다. 하부에 배수로 기초를 설치하고 면석을 설치하고, 다만 여기에 흙을 덮어야 되니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덮개석을 설치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덮개석을 설치하고 흙을 덮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합니다. 이런 방식을 자, 암거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암거형. 보여지지 않는다. 근데 이런 목적이 있죠. 그죠? 궁궐은 나뿐만 아니라 조선시대는 조명시설이 발달해 있지 않은데 밤에도 많은 그 사람들이 뭐 궁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통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배수로는 굉장히 통행의 장애여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래서 그 넓은 공간에 곳곳에 배수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굉장히 배수로 자체가 위험한 시설이 될 수 있으니까 뭐 그 외의 목적도 있지만 이렇게 암거 방식으로 궁궐에서 배수로를 설치하는 게 특징적이다. 배수로상에서 이런 요소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주변 요소에서 한 가지만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통기성 문제. 자, 봉정사, 지금 이게 봉정사 이 건물이 봉정사 대웅전이고요. 쭉 들어가서 끝쪽에 보이는 이 건물은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석축이 넓게 구성되어 있어서 봉정사 대웅전에서부터 봉정사 극락전을 전체적으로 감싸게 이렇게 석축되어 있고, 실제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석축도 굉장히 잘 사여져 있고 벽면의 공간도 굉장히 통기성이 좋고 지금 현재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원래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 지금 여기 보면요. 여기가 봉정사 대웅전 벽면인데 지금 여기에 벽면에 석축이 있고 이 부분은 뭐냐? 이 부분은 자, 석축이 계속 밀려 나오니까 추가적인 변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축을 더 따라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벽면의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져 버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넓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벽면에 있는 배수로도 정상적으로 지금처럼 여기에 벽면 석축과 기단 사이에 이 부분이 배수로입니다. 이 부분이. 어느 쪽에 가깝게? 벽면 석축 쪽에 가깝게. 기단보다는 벽면 석축에 가깝게 배수로를 확보해서 벽면 석축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표토수를 처리하는 거고, 그리고 벽면 석축 상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1차 배수로가 구성되어 있는 이런 구성 방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공간들도 잘 안 나오고 석축은 밀려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벽면의 통기성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습기로 인해서 목부재의 부식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저는 보축 시설들 제거하면서 벽면의 석축들을 뒤로 좀 물렸죠, 그죠? 그리고 정상적인 위치로, 가장 합리적인 위치로 배수로를 잡아서 지금 정비되어 있어서 지금 통기성이 굉장히 좋아서 습기 문제로 인해서 건물의 영향이 최소화되어 있죠. 이런 통기성 요소, 특히 벽면 석축과 같은 통기성 요소들은 구조적으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또 시공적으로도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어떤 건물에 뭐 벽면의 기둥이 부식되었다든가 이런 어떤 변이의 조건들을 줬을 때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은 가끔씩 보면 건물 주변에 있는 화단이라든가 또는 자, 우리가 보통 문화재 건물 주변에 또 대나무밭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통기성 저해 요소로서 작용해서 건물에 습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 현장 대리인이 그런 요소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 시공 시에 담당과 협의해서, 왜냐하면 보수를 하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그런 변형들이 또 발생하고 또 수리를 하고 또 얼마 가서 또 발생하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번 수리하고 나면 장기적으로 이 건물이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오랫동안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문제가 되니까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통기성 저해 요소들은 제거하는 게 원칙적으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단에서 자, 우선은 자연석 기단까지 살펴봤죠. 그죠? 먼저. 그 자연석 기단에서 하부 구조, 중부 구조, 상부 구조, 지금 주변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자연석 기단의 전체적인 이제 구조인 특징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한 덩어리로 만들어내면 자연석 기단의 개요와 자연석 기단의 구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장대석 기단, 가구식 기단, 동일하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자, 자연석 기단과 함께 장대석 기단, 가구식 기단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사항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죠? 그리고 그 공통적인 사항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 대신 이제 장대석 기단은 장대석 기단대로의 특수성, 가구식 기단은 가구식 기단의 특수성 정도만 파악한다면 기단의 전반적인 특징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